반갑습니다. 정순현입니다. 지난 45편에서는 양명열증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2회에 걸쳐 양명실증 중에서 양명부실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양명부실증의 개념과 조이성이당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명부실증의 성인과 특징입니다. 양명부실증의 성인은 열성상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임리한 열사에 의해 진액이 손상되고 이에 따라 진상화조, 즉 조화가 진행되며 이 조를 바탕으로 실을 이루는 인조성실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사열과 양명부의 조박이 서로 결합하며 양명부실증을 형성합니다. 양명부실증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전신 독열내성의 징후가 있어야 합니다. 조열, 섬어, 한출 등은 양명리열치성의 특징적 임상표현입니다. 둘째는 복부의 실증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곧 복만통, 요자통, 복대만불통, 복창만동통 등의 임상증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전신 독열내성 증후와 복부 실증 표현의 양증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양명부실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리열내성의 임상증후가 없이 복창만, 안지통, 복만통 등의 복부실증 표현만 나타난다면 이는 양명부실증이 아니라 잡병의 복창만증으로 진단합니다. 삼승이탕증의 조문이 많고 복잡하므로 우선 원문에서 발췌한 문구들을 가지고 삼승기탕증을 서로 비교하는 표로서 그 총론을 말해보겠습니다. 전신 독열내성 표현에 발열, 한자출, 불우한 반호열의 양명병 외증에 해당하는 3증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발열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이성기탕증은 정정발열, 소성기탕증은 발열 또는 발조열, 대성기탕증은 일포소 발조열입니다. 조이성기탕증의 정정발열은 이열이 치성하며 발열이 매우 왕성하다는 의미입니다. 대성기탕증은 일포소 발조열인데 일포소는 신시전후를 가리키며 이때 양명경의 양기가 가장 왕성하므로 만약 실사가 있다면 이 시간에 정사투쟁이 극렬해지며 열세가 비교적 높아집니다. 소성기탕증의 발열 또는 발조열은 조이성기와 대성기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백호탕증의 열결제리 표리구열과 조이성기의 정정발열, 소성기의 발열 또는 발조열, 대성기탕증의 일포소 발조열, 이 내정후 발열의 발전 상황을 분석하면 차츰차츰 열사가 수렴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성기탕증에서 발생하는 수족 저변 한출은 수각의 한출이 끊임없이 이어짐을 말하는데 이는 백호탕이나 백호가 인삼탕증의 전신 한출보다 한출의 범위가 수족으로 국한되어진 것입니다. 즉 전신에 확산되던 열사가 내부로 수렴되면서 양명의 조박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전신의 진액은 이미 손상되었고 그로 인한 화원 부족으로 양명이 주관하는 사지에만 땀이 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신상에는 땀이 적거나 땀이 없고 수각에만 조금씩 지속적인 땀이 흐르는 현상을 수족 저변 한출이라고 하였습니다. 삼승기탕증에는 모두 정신신지 이상의 증상이 출현합니다. 양명의 경별이 심장과 구통하므로 양명리열이 치성하며 심신을 상요하면 신지 기능에 실조가 발생합니다. 조이성기탕증과 소성기탕증에서는 섬어, 신번, 울울미번,
번조 등이 출현하는데, 이는 열사가 이미 조박과 서로 결합하며 체내의 열율이 상뇨심신하는 현상입니다. 대승기탕증의 신지 이상 징후가 가장 중한데, 도거역연 귀상, 즉 귀신을 보듯 홀로 중얼거리거나 순이모상, 정신없이 옷을 매만지고 침상에서 무엇을 찾는 듯하거나 척이불안, 놀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것들은 열사치성으로 이미 혼수상태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승기탕증의 심중오농은 치자탕증, 대함용탕증, 양명섭열발항증에도 나타나는데, 공통점은 모두가 열율이 심신을 요동시키는 것입니다. 대승기탕증의 천은 양명실혈이 폐를 핍박하여 폐기가 상역하기 때문이며, 모는 두흔 목현을 말하는데 양명조혈이 순경하여 청규를 상뇨하기 때문입니다. 즉시 목중 불료연은 양안정이 매체 응시하며 신명이 없는 상태이며, 양명열사로 인해 하초 간신의 음정이 손상되어 목정이 실양하기 때문입니다. 양명부실증의 주요한 임상표현은 복부정상입니다. 삼승기탕 모두 조혈 저체로 인한 부기불창이 원인인데, 조위승기탕증은 복창만으로 가장 경증이고, 대승기탕증에서는 기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혈맥불화의 문제까지 더해져 요제통, 복만통 등의 복부 동통증까지 출현합니다. 소위 기분리적 만이유, 혈불화적 통이라고 한 말이 이것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대승기탕증의 복만은 원문에 복만불감 감부족은 곧 복만이 감소되지 않으며 감소하더라도 부족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실증 표현이 명확하며 복창만이 24시간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변 상황을 보면 조위승기탕증에서는 불토불화, 토하지 않으며 대변을 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토하지 않는다는 말은 양명부실증에 본래 구토가 없다는 것과, 만약 구토가 있다면 공하지 못한다는 양명병 구다자 불가하 하지적사의 조문과 부합합니다. 소승기탕증에서는 조혈저결로 인해 대변경하고 조혈하박으로 인해 하리합니다. 대승기탕증에서는 부대변과 더불어 자리청수 색순청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청수 색순청, 즉 물같은 변을 설사하는데 청색이라는 것과 소승기탕증의 하리는 모두가 조혈태성에 의한 열결방뇨를 말한 것입니다. 양명조혈이 진액을 손상하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혈이 핍박하여 진액이 외월하는 다한입니다. 둘째는 조혈의 핍박으로 진액을 하설하는 경우입니다. 인체 내부에 조혈이 성하면 기체는 장벽을 통해 대량의 체액을 삼출하여 장도를 통해 독혈을 체외로 배설하려고 하는데, 이는 피부에서 자한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의 현상입니다. 이 경우 대량의 장액을 유실하며 전해질 문란을 야기하고 망음실수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열결방뇨이고 하설과 하리, 청수, 색순청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조혈이 핍박하여 진액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인데, 이것은 편삼이라고 합니다. 편삼과 관련한 삼승기탕증의 소변과 음식 문제입니다. 상한론의 원문에 소변청자지 부재리 잉제표야, 소변리 하는 것은 병이 리에 있지 않고 여전히 표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사기가 표에 있다면 소변은 정상이고, 만약 양명조혈이 내부에 왕성하다면 응당 소변은 리가 아니라 소변분리, 즉
소변단이나 소변소 할 것입니다. 대승이탕증의 소변분리는 조혈이 내성하여 진액이 손상되며 화원이 부족한 것이 원인인 경우이므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조혈이 내부에 왕성한 조위승이탕증에서 소변리, 곧 소변청, 소승이탕증에서도 소변청에 해당하는 소변삭, 대승이탕증에서도 소변리가 출현한 것은 바로 앞서 말한 조혈이 진액을 핍박하여 조성된 편삼 증상 때문입니다. 편삼은 체내에 우려율이 있을 때 인체가 스스로 일종의 출로를 마련하는 기체의 자연적 반응입니다. 조혈이 진액을 핍박해서 외월하면 한출하고 조혈이 진액을 핍박해서 하설하면 자리청수, 색순청의 열결방뇨이며 조혈이 진액을 핍박하는 편삼이면 소변삭다가 출현합니다. 이는 모두가 인체의 자아배독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배독 방식은 인체의 체질과 유관한데 만약 땀이 많은 사람은 소변이 많지 않은데 이는 피부 혈관 확장이 위주인 사람이고 만약 내장 혈관 확장이 위주이며 신장의 관류량이 증가하는 사람이라면 소변이 많고 땀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의 한출과 하설과 편삼은 모두가 진액이 손상되는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소변이 많아 진액을 손상하면 부대변이 되는 현상을 의존금감에서는 소변삭다지 변경, 소변이 작고 많으면 대변이 굳음을 안다는 구결로 이치를 밝혔습니다. 음식 문제에 대해 대승기탕증에서는 부기불창이 엄중하고 위기하강이 어려워 수납하지 못하므로 분응식이라 하였고 소승기탕증에서는 부기불창이더라도 기능손실이 엄중하지 않으므로 능식한다고 논하였습니다. 조위승기탕증에서는 언급된 바가 없는데 조위승기탕증에서 주의한 점은 다만 열정이란 데 있습니다. 삼승기탕의 병기와 치법입니다. 조위승기탕증은 조열내성의 리열초성이라고 하여 열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열 위주의 방제로서 조혈을 사하하고 위기를 조창시킵니다. 소승기탕증은 실사가 비결하고 부기가 불창하므로 부기분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변 위주의 방제로서 파체 제만하고 통변 사열합니다. 대승기탕증은 조혈이 내성하며 부기도 옹체하므로 열사와 부기 분리를 모두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열과 통변을 겸하는 방제로서 시래를 공화하고 조결을 당측합니다. 삼승기탕의 약물 조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위승기탕은 대황 망초 감초로 조성되었습니다. 망초는 함안으로 연균윤화하고 대황은 사열 통변 양열 화의 지혈하는 작용을 합니다. 대황과 망초를 상배하면 사화력이 매우 강력해져 사통변으로 장유의 직하함이 매우 신속합니다. 망초는 다른 약미들을 다리물에 충복하여 복용하면 장벽에 흡수되지 않고 장도 내에 고삼투합을 조성하며 대량의 장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체내의 사열 독소는 장벽의 삼투막을 통해 장도에 배입되고 결국 대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의자 인술야, 곧 의를 인술이라 하는 것은 이처럼 사기에게 정당한 출로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조위승기탕의 감초는 약물의 작용 지속시간을 연장시킵니다. 그러므로 조위승기의 묘미는 이 감초에 있는데 만약 감초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황은 장군과 같아서 성을 공격하고 진을 함락하듯 사하 추결하며 장위에 직하하므로 체내 독일 사기가 완만하게 장위로 삼입되어 체외로 배출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위성기탕의 사열은 감초를 비롯한 새 약물의 교묘한 배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성기탕은 지실 후박 대왕으로 조성되었는데 망초를 가하지 않은 것은 열사를 배출하기 위해 장관의 장액을 삼수할 필요가 없이 다만 통변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실 후박은 장유동을 촉진하며 장내 압력을 높여 결실을 하강시키고 대왕은 일점의 사열작용을 발휘합니다. 세 양미가 합하여 통보와 통변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대승기탕방은 대황망초 지실 후박으로 조성되어 사열과 통변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 만약 감초가 가해지면 삼일승기탕인데 이는 대승기탕의 사일 영향을 제거하여 독일사기를 완만히 체외로 배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감초를 가한 삼일승기탕은 온병가들이 더욱 좋은 사일작용을 거두려 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방은 온병의 병정 중에 열이 성하면서 대변불통을 겸할 때 애용되는 방제입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일반에서 일컬어지는 삼성기탕과 비만조실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조혈의 처치가 우선일 땐 조위성기탕을, 복부불창의 부대변 처치가 우선일 땐 소성기탕을, 둘을 겸했을 땐 대성기탕을 사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삼성기탕증들의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위성기탕증의 원문입니다. 207조에 양명병 불토불화 심번자 가요 조위성기탕 상한론에 수록된 양명병 금기증의 원문 중에 양명병 긴 구다자 불가하 하지적 사라고 하였는데 양명증에 구토가 있으면 공항하지 못한다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의 불토는 사하의 금기증이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불화는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것이므로 양명의 부기불창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심번은 리얼이 성한 모습입니다. 이로써 복부 실정 표현과 전신 열성의 양정우가 명확하므로 조위성기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8조 태양병 3일 발한불에 정정발열자 속위야 조위성기탕 주지. 정정발열은 리얼이 치성한 모양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열사가 전신으로 확산되던 백호가 인삼탕증의 열결질이 표리 고열해서 이제 내부로 수렴되고 있는 과정의 열상입니다. 아울러 열사와 양명조박이 상결한 후 열사가 이미 내부로 수렴되며 이열이 치성한데 24시간 발열하는 것을 정정발열이라고 합니다. (249조) 역시 조위성기탕증 원문입니다. 상한 토후 복창만자 여의 조위성기탕 복창만이라고 하였는데 원문에는 없지만 여 조위성기탕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방측 정상 당연히 리얼의 임상 표현이 있으며 이를 겸한 복부기기 불창의 리얼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삼성기탕증에서 비교한다면 크게 엄중하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의 207조, 248조, 249조의 조위성기탕증 원문을 종합해보면 정정발열과 심번은 리얼이 치성함을 나타낸 표현이고 불화, 즉 부대변과 복창만은
부기가 창통하지 않은 임성정우입니다. 양명조율이 내성하고 다만 부기불창은 음중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유를 위주로 하며 겸하여 통보하는 조기성기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성기탕증과 대성기탕증의 원본을 공부하겠습니다. 무문선사의 시 한 편을 끝으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춘유백화.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엔 달이 밝네. 여름엔 시원한 바람, 겨울엔 흰 눈. 부질없는 일로 가슴 졸이지 않으면 인간의 좋은 시절 바로 그것이라네.